네, 오늘 경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병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시립대 얘기 들으셨어요? 서울 시립대? 예. 수업도 뭐 부실해지고 줄어들고 뭐 반값 등록금하고 피해가 커져서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다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예. 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생산량도 결정 못하고 가격도 결정 못하고 비용은 규제에 의해서 계속 예. 올라가고 예. 그러면 이제 품질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해서 왜 우리나라가 좋은 교육의 경쟁이 안 되고 예. 혁신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연히 수업료를 반으로 줄이고 뭐 정부가 예산을 그만큼 옛날보다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안 주면서 그러니까 대학들이 당연히 이제 원가 절감,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거죠. 비용 절감을 해야 돼서 이미 그 반값 등록금 제도가 나오면서 지금 어느 대학도 수업료를 인상할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2~3% 되니까 원가 요인은 올라갈 거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학교가 강의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거나 전임직 교수한테 더 여러 과목 가르치라고 그러거나. 그래서 뭐 일부 사립대학이 학기를 한 2주씩 줄였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뭐 예를 들어 15시간 하다가 한 학기에 15주를 하다가 12주, 16주 하다가 14주, 13주 그렇게 줄인 거죠. 예, 줄이고 뭐 6학점, 9학점 하던 교수들한테 12학점 하라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시작된 지가 이제 한 2~3년 됐고요. 지난번 대선 때 그 아주 포퓰리즘에 의한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예상됐던 거죠. 지금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또 강의 못 나가시죠? 예, 당연히 못 나가고 안 나갑니다. 저는 이제 제 기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인권이 다 그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제가 규제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자리 외에는 일절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제목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정부가 힘이 크니까 기업들이 규제에 편승하고 그 규제 기관하고 일종의 같이 살아가는 공동의 이익 공동체가 되죠. 공생을 하는 전략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우리 단통법, 그러니까 이통사들은 좋아하고 제조사 싫어하고 소비자 싫어하고 판매점 싫어하는 거였는데 이통사들은 표정 관리해가면서 이제 그랬죠. 이익이 늘어났고 초기. 그런 이제 규제에 편승하고 나면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어떤 꼴을 당하고 있고 지금 당장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T&T라고 하는 유일한 독점 통신사가 있었죠. 전화 사업은 AT&T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AT&T가 역사적으로 인류한테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는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벨랩이라는 데서요. 벨랩은 AT&T의 연구 조직이죠. R&D 벨 연구소의 벨랩입니까? 그게 이제 AT&T인데요. 저기 보시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팩스 있죠. 팩시밀리 이게 이제 AT&T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트랜지스터 지금 지금 정보통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저게 이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만드는 트랜지스터도 거기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first television type의 transmission 그것도 거기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우주에서 우주파가 계속 오고 있다 이런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도 여기서 발견을 한 거고요. 이제 급하게 이제 식사하실 때 마이크로 오븐 쓰시죠? 이 마이크로 오븐도 벨랩이 만든 겁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자체를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만들었고요. 레이저 포인터 많이 쓰시죠? 이게 수술
뭐 수술할 때도 요새 레이저 수술 많이 하시고 저기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쓰고 뭐 그러죠. 이 레이저도 이 AT&T가 만드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광선유도 광 그렇고. 케이블도 여기서 만들었고요. 솔라셀. 그다음에 이 태양광 하는 솔라셀도 여기서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 위성 통신도 여기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OS라고 하는 유닉스 예. OS도 여기서 예. 발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 그렇습니까? 어느 것도 사업화를 못했습니다. AT&T는 이거 발명만 해놓고요. 남은 다 줬어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습니까? AT&T한테 독점을 줄 때는 너희는 그것만 해라고. 그것만 하라고 독점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류에는 공헌을 했는데 예. 회사는 이제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저기 MCI나 뭐 예. 이런 회사들이 AT&T가 발명한 이 위성통신이나 마이크로웨이브를 가지고 장거리 전화를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AT&T가 막 항의를 했죠. 우리는 이거 전화 사업에 독점을 하기로 했는데 예. 왜 두 번째 전화기 회사를 만드냐 그랬더니 너희는 저 이렇게 땅에다가 하는 유선 전화의 사업을 준 거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뭐냐면 이게 규제로 보호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나라에 그 단통법이 이 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들하고 막 경쟁하고 소비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소위 재수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다들 적자 난다고 아우성치고 뭐 그러니까 정부가 단톡법 만들어서 보조금 얼마 이상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지금까지 계속 표정 관리를 해왔습니다. 사실 단통법이 뭐 이 통사들의 로비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다 그래서 단톡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미통이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서 미방위에서 우리 국회의원 나리들이 요구하신 겁니다. 이 통신사들 통신 개통하면 저기 통신이 일어나게 유심 칩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외국에 비해서 비싸니까 담합을 한다고 호통치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거 무료로 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처음 가입할 때 하시면 한 9,000원 이렇게 냅니다. 한 번. 그다음에 이제 기본료를 폐지해라. 통신 요금 중에 기본료를 폐지해라 그러고 지금 단말기 보조금으로 안 받으시면 2년 약정한 요금제 20%를 할인해 주라는 게 지금 저거는 어디 근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래부가 옛날에 12%인데 20%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국회의원들이 그걸 30%로 올려라. 그러니까 제가 단말기 보조금 한 20만 원 안 받으면 2년 동안 약정한 거에 대해서 30% 요금제를 대신 할인해 줘라. 우리가 단통법을 해서 돈 좀 벌었지.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돈 버는 거 우리들이 이것저것 마음대로 결정하겠어.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도 정부가 결정하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고 마케팅 비용도 정부가 결정하고 국회의원이 결정할 테니까 니네는 그냥 장사에 시키는 대로 해라. 요금도 10%, 12%대 20% 깎아주라더니 이제 30% 깎아주라고 그러거든요. 절이 되면 사실은 국회가 무슨 경영본부처럼 무슨 국회가 무슨 이 통사의 이사회처럼. 예,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국통신 시대로 돌아가서 국영화를 하든지 이걸 왜 민간 기업한테 맡겨놓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가당치나 한 말인가.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기본료 폐지하면 우리가 월 11,000원이 기본료라는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12달을 주면 132,000원이거든요. 이건 저도 지금 내고 있겠군요.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사가 이동통신 말고 이동통신에서만 얼마나 버는지는 아무도 제가 모르니까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영업이익을 얼마를 냈나를 다 합쳐봤거든요. 3사가.
그걸 가입자 수, 그 단말기 수로 나누면 예. 1년에 한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이익을 영업이익을 냅니다. 연간 1인당. 이익. 예. 근데 매출액을 여기다 13만 2천 원을 빼면 다 대당 7만 원에 6만 원에서 9만 원, 10만 원이 적자죠. 그러니까 2011년 보면 6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9만 원이고요. 예. 8만 원 적자고 10만 원 가까이 적자고요. 8만 원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예. 이렇게 내놓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약정 요금을 10% 더 내리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10% 주는 거죠. 예. 근데 이 통사가 월 평균 한 대당 얼마를 버냐면 4만 원을 매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추가를 연간으로 10%를 해주면 한 4만 9천 원을 고객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수익에서 하면 다 적자거나 땡땡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무선 단말기에서만 버는 돈이 아니라 모든 수입을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사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예,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이제 단통법 덕 봤으니까. 예, 이제 내 거라는 식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가 그럼 뭐 어떤 일들을 하냐 보면 이게 이제 복잡한 그림인데 최근에 이 통사들이 새로 생기는 신기술 회사를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인수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 이 통사들 20개를 뽑았는데요. 여기 한국 기업 한 개도 없습니다. 오른쪽에 회사 명단이 20개인데요. 악시아타 디지털 이노베이션 펀드도 있군요. 컴캐스트. 근데 이제 저것들이 다 이 통사가 가지고 있는 펀드들이거든요. 이 통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니폰 있고요. 소프트뱅크도 있는데 SK텔레콤도 없고 LG U+도 없고. 이게 왜냐하면 통신이 계속 막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다 뭘 얹어서 다음에 수입을 내야 될지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제 새로 나온 신기한 스타트업 회사들을 하고 인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으면 정부가 뭐라 그러지?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런 정해진 시장에서 이렇게 살다 죽겠다 이런 거. 1조 원 남았었는데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10조 원이 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국회하고 지금 같은 국회나 정부 또 뭘 내놔라 그러겠죠. 더 깎아주라고 그러겠죠. 지금 마치 이 통사가 번 돈은 정부 돈으로 생각하거든요. 국회가 벌어준 돈이죠. 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규 사업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벌면 다 뺏어갈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 안 일어나고 투자도 안 일어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요금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게 이 주황색이 2013년이고요. 이 까만색이 2015년인데 넷플릭스라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TV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 스트리밍을 하는 걸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TV 프로그램을 텔레비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스마트 기기로 보니까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스트리밍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그 옛날에 아예 TV 방송하면서 온라인에 안 보냈었는데 온라인에 보내는 TV 프로그램 수가 3개였다가 막 이렇게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왼쪽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주황색이 이게 이게 13년이었다가 2015년에 매출액이 일어나는 거고요. 아마존 2013년에서 2015년. 아마존 툴은 뭡니까? 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 아마존에 이제 프리미엄 어카운트를 하면 거기서 책만 사시는 게 아니라 방송이나 음악이나 다 살 수 있어요. 영화나 이런 걸. 그래서 유명한 우리 미디라고 그러죠. 아마존에 가서 책은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디오북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 뭐 TV 방송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다 그 아마존 프리미엄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미국의 통신사들을 보면요. 데이터 사용이군요. 이 T-모바일에 가입한 고객들은 이렇게 많은 양의 통신량을 쓰고 시간도 이렇게 많이 보내고요. 버라이즌은 작은 시간을 씁니다.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요. T-모바일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영화를 보고 그러면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보면. 예. 근데 고객을 유혹하느라고 T-모바일은 넷플릭스나 아마존하고 특별한 계약을 해가지고 예. 우리 통신 계약을 하는데 넷플릭스하고 아마존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양은 데이터 요금제에다가 빼주고 거기는 아무리 많이 봐도 카운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통신 이게 시간이 이제 여기서 많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이통사들이라도 서비스가 차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EBS로 뭐 입시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유튜브를 가지고 뭐 특별한 기술을 계속 강의를 듣고 이런 친구들은 우리에서 이통사를 통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T-모바일에 가면 그거는 그 데이터 사용량으로 카운트를 안 하고 그냥 정액제로 얼마 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산정을 안 하고 얼마 내는 대신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넷플릭스 수입을 통신사하고 나눠 먹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안 생기냐? 통신 요금 계약을 하면 무조건 20%를 거기서 깎아주라고 그러니. 만약에 이걸 빼준다는 건 이미 할인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20%를 획일적으로 정부가 하라고 그러니 그러면 이런 제도를 채택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요금 차별화를 제로잉이라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요금에다가 만들어 버린다는 거고. 카운트 안 한다는 거죠. 가산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가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각 고객한테 유리한 선택권을 주면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뭐 전화 많이 하는 사람한테 20% 깎아주는 거 하고 맨 동영상 보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건 아예 데이터에서 빼주겠다는 거 하고 그러면 어느 게 더 소비자한테 주냐면 소비자가 다양한 소비자한테 자기한테 맞는 서비스를 쓰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부 공무원들이 단말기 보조금 안 받으면 여기다가 그냥 무조건 원래 약정 금액에다가 20% 깎아줘라. 근데 국회는 지금 30% 깎아줘라. 이렇게 되니까 이런 제도가 도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가격을 국가가 정하니까 국회가 되었건 정부가 되었건 가격을 국가가 정하니까 시장 기능은 없는 거죠. 상품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돈이 많이 나오면 또 딴 거로 또 깎아주라 그러니까 기본요금 없애라 그러지, 유심 없애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아주 머리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재무제표상의 이익이 적정하게 나게 만들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비용도 막 걷다 전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 거로 보면 또 이제 사회적 압력이 들어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계열사 홍보비도 여기서 대주고 쭉 그러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제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국회 모습인데요. 얼마 전에 가난한 집 여학생이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했다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 여부도 확인을 잘 모르겠는데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쓸 수 있나요? 그랬다고 해서 사회 문제가 돼서 뭐 지자체들이 막 그 생리대 무료로 주고 뭐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쓰죠? 생리대를 신발 깔창에다가 쓰기는 합니다. 푹신하게 쿠션을. 아마 우리 교수님도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장거리를 걷거나 등산화 밑에다가 깔창 위에 그걸 더 쿠션을 더 붙이면 우선 물집이 안 생깁니다. 그렇겠네. 굉장히 또 그게 습기를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라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회 이슈가 됐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그렇다고 국감장에 생리대 만드는 회사 사장 임원을 불러다 놓고 홍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갑을 내리라고 호통을 치는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이. 그 폭리의 기준이 뭐냐면 생리대 가격 올라간 게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거예요. 아니 물가 상승률하고 생리대 가격 상승률하고 비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생리대에 들어가는 원료는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평균 상승률이고 그것도 그렇고 이 회사가 무슨 독점 회사라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거나 담합 행위를 했다 그러면 호통을 칠 수가 있는데 아니 비싸면 소비자가 안 사면 되는 거고요. 이게 그 다른 회사도 많이 있고요. 품질 차이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하고 왜 올렸는지 가격이 올라갔는지 내역을 밝히라 하고 호통을 치고 그걸 바로 대답 못 한다고 막 임원을 이제 닥달을 시킨 겁니다. 막 호통을 치거든요. 이 제품 가격에 적정 가격이 있는 것처럼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작자들의 오류죠. 그러니까 주작자들은 늘 제품 원가에 더하기 적정 이윤이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죠. 이게 뭐 주작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황당한 일들이 어떻게 시장 경제한다는 나라에서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그 국회의원 불러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기업인들도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러기 참 힘든데 힘드니까 뭐 요번에 무슨 재단에 돈 내라고 하면 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힘들긴 한데 가서 원가 내역 밝히다 그 회사 기밀이잖아요. 그걸 국회의원이 밝히는다고 밝혀야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논리에 좀 황당한 논리면 좀 당당히 맞서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냐 좀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좀 워낙 힘이 세서 그런지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그 경영진들이 여가서 비굴하게 맨날 조아려야 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안타깝습니다. 규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정부를 혼낼 수 있는 또 권력을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있고 그런 거죠. 하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온갖 문제에 원님처럼 구는 거죠. 돌아오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임원이 국회의원 하고 싶었을 겁니다. 국회의원을 하고 싶고 이 무식한 촌놈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마 혀를 차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유사한 호통을 또 제가 또 폭리 논쟁이고 이 소위 그 증권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자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소위 신용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폭리라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당신들이 빌려오는 돈은 이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쉽게 말해서 원가가 내려갔는데 왜 대출 금리는 그 고객들한테 금리는 그거만큼 안 내려줬냐가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논리가 똑같죠. 원가가 내려갔으니까 그러네. 소비자한테 똑같이 주라. 근데 금리를 왜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싸게 주고 어떤 사람은 비싸게 주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만 신용이 다른 거죠. 그죠? 뜯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고 그 주식을 담보로 잡으니까 주식 시장이 얼마나 불안하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지는 거죠. 담보 자산의 가치가 안정적이면 싸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담보 자산의 위험도하고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아무리 원가가 내려가도 이 갚을 위험이나 그 담보 자산의 위험이 커지면 더 높여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황당한 또 이야기인데
그거 갖다 놓고 막 폭리라고 호통을 치고 그럽니다. 고리대금업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온갖 나쁜.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프가 예.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예. 미국의 그 2년 그 소위 저 국채 이자율이고요. 이게 미국의 신용대출 이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신용대출 이자가 내려가지 않죠.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폭리라고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부진하고 불확실하니까 신용대출을 그건 다른 결정 요인들이 있는 그럼요. 것입니다. 회수할 위험이 그만큼 커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고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상황인데 외국에서 다 일어나는 일을 한국에서는 원가 내렸는데 왜 안 내렸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국에서는 사업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업도 좀 당당해지고 국회도 정부도 좀 덜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규제를 강화하네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 눈을 번뜩이면서 카바를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저렇게 선정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폭리를 치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다시 시장 경제하는 나라로 자리를 잡을지 이번 국감을 보면서도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참 정규제 TV를 강제적으로 보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소위 시간 강사법이 또 그 학교들한테 비용을 잔뜩 올리고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소위 이게 비정규직 법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시간 강사 일자리 다 죽여놓고 이미 다 많이 줄었고요. 내년엔 거의 없어질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학교가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수들이 교수들이 시간 강사를 써야 된다는 전임직 교수들이 시간 강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레코멘드 하거든요. 그 뭐 누가 계획하는 사람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인사위원회 다 거쳐서 총장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하고 방도 줘야 되고 4대 보험 다 들어주라고 그러면 예산도 없고요. 못 쓰는 거죠. 그다음에 대개는 급하게 뭐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못 하게 되면 급하게 쓰고 그러는 건데 뭐 병가를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걸 사전에 인사위원회 해가지고 총장 결재 날 때까지 못 한다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강사법은 통과됐습니까? 그 이제 정부가 그게 2013년 했던 논란이 돼가지고 연기됐다가 했는데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입법 예고가 됐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우리나라 예법되고 나서 뭐 대학 사회 이 지식 사회도 김영란법 결과로 때문에 어떤 지식의 어떤 뭐 이렇게 시장이라고 할까요? 모두 지금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고 있고 그런 중입니다. 참 이런 마치 중세 시대 때 무슨 종교국가 비슷한 그런 어떤 분위기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오늘 이 기업들 얘기 이번 국감에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의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문제를 봤는데요. 고맙습니다. 참 저도 못 본 것을 또 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